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은평TV의 제이입니다. 저희가 채널을 만들고 몇몇 차종 리뷰 의뢰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아마 저희 채널을 만든 이후로 이 링컨 커세어 리뷰 요청이 가장 많았지 않나 싶습니다. 관세와 가격 정책 때문에 더 이상 호구가 되기 싫어 라는 고객들의 물결과 갈수록 힘은 더 더해지고 잘 다듬어져가는 미국 차의 성장 곡선과 맞물려가지고 한국 소비자의 미국 차 관심이 한층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가지고 에비에이터 가격이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현지 가격보다 더 싸게 발표가 됐었어요.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 작정하고 달려드는 기세예요.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미국 자존심 고급 브랜드 링컨 소형 SUV 커세어입니다. 저는 링컨 얘네들이 좀 반항적인 것 같아요. 고급 브랜드들의 네이밍 트렌드는 다들 코드입니다. 제네시스도 코드로 변경을 하고 있고, 원래 캐딜락은 코드로 명명하고 있었지만 그 코드를 CT4, CT5, 66로 좀 더 간단하게 코드명을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링컨은 일찍이 코드로 자동차 모델들을 명명하다가 다시 고유명사로 회귀를 하고 있어요. 링컨은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한테 더 기억이 잘 된다고 하는데, 잘 기억만 될 뿐이지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를 좀 더 깎아먹는 게 아닌가 우려를 또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링컨의 소형 SUV MKC가 풀체인지 돼서 커세어라는 이름을 달고 출시가 됐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리뷰한 풀체인지된 이스케이프의 플랫폼에 옮겨 타서 완전히 새로운 세그먼트의 물갈이가 있었습니다. 링컨이 날개 그릴을 가지고 물갈이가 됐었고, 요번에 또 프론트 패시아가 큰 변화가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날개 그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MKC에서는 날개 모양에서 벗어나는 한 번의 페리 모델이 있었죠. 그래서 노틸러스가 가장 애매한 세그먼트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 날개 모양만 없애려고 급하게 페이스리프트를 한 느낌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커세어는 요번에 완전히 풀체인지를 겪었습니다. 이 커세어는 스탠다드 그리고 리저브 이렇게 두 트림으로 먼저 출시가 됐어요. 블랙 레이블은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는 36,000달러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리저브는 42,600달러로 시작을 합니다. 이 커세어는 파워트레인 옵션이 나누어집니다. 직렬 4기통 2.0 터보 파워트레인과 직렬 4기통 2.3 머스탱 엔진이 올라간 2.3 터보 모델이 있습니다. 물론 두 모델 모두 8단 자동 셀렉트 시프트 트랜스미션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2.0 터보 모델은 250마력에 38.7 토크를 가지고 있고요. 포드 터보 차량들이 출력은 항상 무난하지만 토크를 상당히 잘 뽑아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2.3 터보 모델은 295마력에 42.9 토크가 나옵니다. 이 작은 차량에 좀 넘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두 파워 트레인 모두 연비가 10.2km나 나온다는 겁니다. 파워 차이가 상당한데 연비 차이가 없는 걸 보면 2.3 터보 엔진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인 기분입니다. 고속도로 연비에서 한 0.5k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지만 종합 연비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눈여겨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포드그룹은 최고 옥탄가 고급 U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비를 뽑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커세어는 2.3 터보 파워트레인이 들어간 리저브 모델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61,000달러에 육박하는 소형 SUV로서는 어마어마한 가격의 차량입니다. 아무튼 입이 근질근질거리니까 빨리 외관을 보도록 하죠. 풀체인지된 링컨의 소형 SUV 커세어의 앞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에비에이터와 동일합니다. 이거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크기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에비에이터로 착각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리뷰 드린 에비에이터 색상과 같은 플라이트 블루 색상이거든요. 그리고 블랙 레이블에 들어가는 핀 그릴까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에비에이터를 또 리뷰를 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제가 좀 더 커지고요. 링컨이 날개 모양 그릴로 프론트 패시아를 전부 다 통일을 하고 있다가 요번에 프론트 패시아를 확실히 확 바꿨었죠. 그래서 MKZ하고 노틸러스의 앞모습이
저는 정말 예뻤어요. 정말 고급스럽고 이게 링컨이다. 좀 링컨은 미국 사람들이 성공한 나이 드신 분들이 타는 차량이라고 인식이 확 박혀 있거든요. 그런 인식에 굉장히 많이 부합하면서 젊은 사람도 굉장히 센스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프론트 페시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에비에이터에서 제가 약간 불만이었던 부분이 요 라이트, 헤드라이트 부분이 너무 깎아 올라와가지고 요 후드를 먹는다는 게 좀 불만이었는데요. 아마 에비에이터 그리고 이 커세어를 보고 나니까 링컨이 이 프론트 페시아로 브랜드를 통일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세대 링컨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은 깜빡이 시그널이 요 눈 밑에 요렇게 주름처럼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에비에이터나 내비게이터처럼 차량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짧게 느껴져요. 조금만 더 길어져서 보여줬다면은 확실히 더 얼굴을 살릴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헤드라이트 안쪽에는 LED로 2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주간 라이트가 있는데 열쇠를 가지고 차량에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요 그리팅 라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트가 애니메이션이 돌아가면서 인사를 해줍니다. 그런 부분 또 굉장히 센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하고 에어 인테이크 쪽도 굉장히 구조물적으로 예쁘게 잘 뽑혀 있어요. 크롬 마감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피아노 블랙으로 이 아래쪽까지 다 덮어놔서 정말 고급차다. 작은 SUV지만 정말 고급차다. 앞모습만 보면은 오히려 BMW보다 그리고 벤츠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옵니다. 에비에이터는 원체 비싼 차라서 당연히 그 세그먼트에 맞게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요 코세어는 자신이 가진 세그먼트를 뛰어넘는 고급스러움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링컨이 통일하고 있는 그릴 모양도 상당히 예쁩니다. 제가 요거 팩맨 몬스터 닮았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게 좀 상위 모델에 들어가는 요 핀 모양 그릴인데 저는 기본 모델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세대를 전환하면서 이 그릴이 상당히 섰습니다. 저는 그릴이 안쪽으로 누워있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좀 저돌적이게 서 있거나 아니면 역각도 먹은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전반적으로 에비에이터를 상기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기다렸던 링컨 커세어의 옆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도 에비에이터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쓴 모습이에요. 에비에이터는 거의 동일합니다. 특히 에비에이터에서 봤던 이 루프 각도인데요. 이 루프가 1열에서부터 트렁크까지 밑으로 쑥 빠지는 그런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링컨 SUV의 시그니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날쌔고 직진감 있고 좀 날개를 연상하는 이 링컨이 좀 자꾸 하늘을 날고 싶은가 봐요. 에비에이터 이름을 봐도 알 수가 있듯이 날개 비상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에비에이터에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 윈도우 트림이거든요. 윈도우 트림이 여기를 끊어놨어요. 그래서 약간 거슬립니다. 하지만 에비에이터에서 봤던 그 윈도우가 뒤끝까지 뚫려서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줘서 차량이 좀 더 길어 보이고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또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라인이 입체적으로 굴곡이 상당합니다. 위에 굴곡 큰 거 하나 중간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신형 익스플로러에서 봤던 그만큼의 굴곡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무광 메탈 라인도 상당히 센스있게 잘 빠졌고요. 하지만 에비에이터에서 봤었던 무시무시한 그 자동 버튼식 도어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어 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겨서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비에이터 손잡이가 좀 무식하게 너무 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상당히 멋있었거든요. 그거 약간 기대했었는데 빠진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이번 세대 링컨에서 모델명을 주기를 이렇게 옆구리에 하는 것도 엄청 고급스럽게 파놨습니다. 특히 코세어는 이렇게 무광 메탈로 싹 마감을 해놨는데 굉장히 예쁘네요. 근데 또 보니까 요 앞문하고 팬더 부분하고 이격이 엄청 크네요. 어우, 안이 다 보인다. 그리고 이 부분 약간 특이한데 사이드 미러가 옆으로 이렇게 좀 누웠어요. 좀 많이 처진 느낌이 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후진할 때 아래쪽이 잘 보라고 일부러 눕혀놓은 줄 알았는데 그냥 디자인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을 보도록 해요. 휠 디자인은 우리가 에비에이터 블랙 레이블에서 봤던 휠과 상당히 유사한데 제가 그 휠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살의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스포크를 둔 휠이 들어가 있는데 예쁩니다. 정말 이 소용돌이가 치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머시닝으로 만든 요 자개 느낌의 화이트하고 그리고 펄이 많이 들어간 짙은 회색 톤 나눔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고 링컨 로고가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8인치 휠이 스탠다드에는 들어가고요. 리저브에는 19인치 휠부터 들어가요. 그런데 옵션으로 20인치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휠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어댑티브 댐핑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또 안정적인 드라이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커세어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비대해진 부싱에 멀티링크 후륜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승차감이 엄청 좋을 거라고 강조를 해서 바디롤하고 안정감에서 얼마나 많은 만족감을 줄지 같이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4륜구동만 나와요. 4륜구동이 나오는데 4륜구동 디스커넥트가 옵션으로 들어가서 자동으로 파워를 계산해서 전륜과 4륜을 오갈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모습도 베이비 에비에이터라는 수식어가 걸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풀체인지된 2020년형 링컨 커세어의 뒷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이 에비에이터와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에비에이터 일자 후미등이 아주 얇게 예쁘게 좀 미래지향적이게 잘 뽑혀 나왔었는데 요번 커세어는 공을 좀 더 들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에비에이터는 평면적이었어요. 평면 공간에다가 후미등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었는데 요번 커세어는 좀 굴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사 요번에 새로 나온 까이엔의 후미등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도록 잘 뽑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자 후미등을 링컨이 정말 잘 뽑아내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뒷모습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 옛날 닥터 슬럼프의 외계인 왕자 있지 않습니까? 발에 귀가 달린 그 외계인 왕자랑 많이 닮았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굉장히 얇게 뽑혀져 있는 이 후미등 안에는 공간이 많이 없어서 뭔가 많은 디자인 인자를 넣지는 못했지만 눈 아래쪽에 보면은 요 살들을 얇게 엄청 예쁘게 뽑아놨어요. 이 부분이 날개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링컨이 날고 싶다, 이런 모습을 구석구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굴곡이 상당히 있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이 스포일러를 굉장히 길게 뺐습니다. 스포일러를 이만큼 길게 뺀 차량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만큼 길게 빼주면서 옆에 에어 커튼 부분이 약간 부실해요. 일부러 그렇게 해놨을 수도 있지만 요거를 끝까지 좀 맞춰줬다면 차량이 좀 더 길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에어 커튼을 다 막아놨다면은 뒤에 테일게이트 각도를 죽여놔서 좀 스포티함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스포일러를 이만큼 길게 빼놓았는데도 테일게이트 윈도우 와이퍼를 밑으로 못 집어 넣어준 거는 조금 아쉬워요. 굳이 이 위치를 고수할 필요가 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게 합니다. 또 이 후면 디자인에서 계속 굴곡을 강조하는데요. 뒷 범퍼도 그렇습니다. 물결이 쳐져 있어요. 아주 많이 굴곡이 들어가 있고 디퓨저랑 머플러가 들어가는 디자인 인자 이 부분을 보면은 전부 다 메탈 트림으로 통짜로 넣어놨습니다. 요거 약간 80년대 일본 메카물 특촬물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머플러는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 있는데 에비에이터나 익스플로러처럼 페이크가 아니라 진짜 머플러 뒤쪽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이 어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트렁크를 얘기하기 전에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했네요. 아우디가 지난 세대 SUV는 전체 다 이 테일게이트가 후미등을 다 먹고 있었어요. MKC도 그랬었고, 그런데 MKC에서 이 커세어로 바뀌면서 그 디자인을 버릴 줄 알았는데 그대로 들고 왔네요. 그래서 테일게이트가 엄청 큽니다. 테일게이트가 후미등을 전체적으로 잡아먹는 트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KC에서 커세어로 오면서 차가 좀 더 길어졌어요. 요번에 제가 리뷰한 쿠가 모델도 좀 길어졌는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쿠가에서 봤던 것처럼 트렁크 공간은 상당합니다. 2열까지 다 펼치고 나도 782리터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간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간을 확장을 하나도 안 한 채로 저 여행 가방이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행 가방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어놨는데 큰 것 2개가 들어가도 전혀 무리가 없을 만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형 SUV라고 하지만 뭐 이 정도로 짐이 많이 들어간다면 굳이 중년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니까. 그리고 이 스케이프 쿠가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 차는 뒷좌석 조절이 굉장히 많이 돼요. 슬라이딩까지 되기 때문에 뒷좌석을 앞쪽으로 많이 밀면은 공간이 더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석을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가 영상에서 봤듯이 2열을 앞쪽으로 끝까지 밀면은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됩니다. 플로어 기믹을 넣어줘서 뒷좌석하고 이 트렁크 플로어 사이 공간을 좀 막아줄 수 있으면 또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소형 럭셔리 차량인데 이 뒷좌석을 눕히는 기믹이 전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원터치 전자동 버튼이 있어 주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또 강조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완전 전자동은 아니라서 올라오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내려가는 기능까지만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걸 다 눕히고 나니까 상당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게
뒷열이 많이 눕질 않아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짐을 실을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공간적으로 소형 SUV가 가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듯한 그런 커세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자동으로 좌석을 내리는 버튼은 또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2020년형 풀체인지된 링컨의 커세어 인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인테리어는 진짜 미쳤네요 이거. 와, 링컨이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니. 왜냐면 이게 지금 50만원 정도의 인테리어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린 색상의 가죽 톤이 들어간 게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명품 백 같아요. 요 가죽 마감이 들어간 부분은 가죽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진짜 가죽 같아요. 대충 가죽 같아 보이면서 직접 만져보면 우레탄 느낌이 나는 가죽 마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가죽 같아요. 진짜 가죽 백 느낌이 나요. 초록색 느낌의 마감하고 대조 스티치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센터 패시아 쪽을 보면은 요 대시보드 탑하고 그리고 센터 패시아 공조 벤트하고 그 사이에 쑥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안에 화이트 색상으로 유광 플라스틱 마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냥 화이트가 아니라 유무광이 스트라이프처럼 배치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게 돼 있습니다. 정말 인테리어는 놀라워서 감탄만 하다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하지만 이 대시보드 탑 부분이 파티션도 전혀 없고 통차로 부드러운 우레탄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느낌은 좋은데 요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은 약간 해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적어도 파티션이라도 좀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 차량은 고급 스테레오로 레벨이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레벨 14 스피커 옵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명품 같으면서도 굉장히 현대적 느낌이 나는 스피커가 양쪽 도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패시아에 있는 공조 벤트는 그렇게 특징적이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 공조 벤트 살이 끝까지 센터 패시아로 훑고 지나가는 중앙에 벤트는 아니지만은 벤트 디자인으로 센터 패시아를 마감을 해놔서 일자로 쫙 지나가는 게 굉장히 현대적임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번에 커세어는 좀 아쉽게 8인치 터치 스크린이 들어갑니다. 센터 패시아에 턱을 커다랗게 두고 거기 위에 태블릿 PC를 올려놓은 듯한 그런 디자인을 포드 그룹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10.1인치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벤츠를 보면 요즘에 12인치까지 들어가는 그런 센터 스크린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격에 커세어에 8인치만 들어가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에비에이터에서는 10.1인치가 들어가면서도 사다리꼴 모양으로 디자인을 마감을 했었는데 이건 너무 직사각형으로 마감을 해서 좀 디자인적으로도 좀 해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시동 버튼이 따로 구조물을 올려놓은 듯한 느낌인데 엄청 매력적이게 시동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시동 버튼은 아마 이 업계에서 제가 봤을 땐 여기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센터 콘솔이 있습니다. 센터 콘솔이 이 아래쪽 콘솔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센터 패시아 아래쪽에서 선반처럼 나왔어요. 선반처럼 나와서 그 위에 분리 버튼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에 너무 우리가 종속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급스럽게 마감은 했어요. 하지만 버튼 배열이 좀 신미감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하지만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다이얼을 마감을 다 해놔서 고급스러움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쪽에 보면은 피아노 건반형으로 기어 시프터가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포드 그룹에서는 다이얼로 들어가 있죠. 하지만 거기에 파킹까지 넣어서 제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링컨에서는 버튼식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주차 칼질할 때 전혀 부담이 없을 것으로 또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선반 디자인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센터 콘솔의 수납 공간이 저 안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 선반 아래쪽을 100%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죠. 선반 아래쪽 센터 콘솔을 보면은 요 커버가 있어요. 커버를 밀면은 커버가 많이 뒤로 갑니다. 그래서 안에 수납 공간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요 커버가 에비에이터처럼 좀 피아노 커버 같이 좀 고급스러운 커버를 넣어줬다면 이 커세어가 또 한 단계 더 고급스럽게 평가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커다란 수납 공간 안에는 12V 충전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USB 포트가 하나, USB-C 포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폰을 거치할 수 있도록 포켓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또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커다란 폰은 요 선반까지 딱 걸칠 수 있게 돼 있어서 잘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다이얼이 있고 파킹 브레이크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싸구려 플라스틱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이 초록색 가죽으로 디자인을 상당히 많이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급성이 아주 뛰어난데요. 하지만 눈에 많이 안 보이고 손이 많이 안 닿는 부분은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놨는데 그래도 그렇게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리고 암레스트도 높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디자인이 상당히 좀
기괴하네요. 그래서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안쪽에 공간이 상당히 나와줍니다. 소형 SUV 치고는 꽤 괜찮은 크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요즘 포드 그룹에서는 이 암레스트 아래쪽 수납 공간에 이렇게 클립형 폰 거치대가 있어요. 여기서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무선 충전을 하면서 좀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 안쪽에다가 무선 충전을 하면은 이 암레스트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폰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요즘에 링컨 자석 디자인이 갑이죠. 에비에이터와 마찬가지로 자석 프레임이 있고 거기 위에 쿠션을 올려놓은 듯한 그런 디자인인데 상당히 업계에서 독특하고 또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에비에이터에서는 좌석 프레임이 헤드레스트까지 올라와서 헤드레스트까지 이렇게 쿠션이 올라간 디자인이었는데 이번에는 헤드레스트가 따로 분리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4가지 방향으로 좌석을 조절할 수 있어서 업계 최고입니다. 그저께 A8을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 그것도 22가지 밖에 조정이 안 되는데 이 커세어는 24가지 방향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서포터가 아주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링컨 커세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포드 그룹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UI도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반응성도 상당히 좋고요. 하지만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포드 그룹의 메모리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게 금세 옮겨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영역에 들어가서 메모리에 얹어져 있지 않는 부분으로 옮겨갈 때는 반응성이 상당히 느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 말고는 지난 에비에이터와 또 동일한, 그리고 요 핀치 컨트롤이라든지 요게 굉장히 상쾌하지 못해요. 지금 보면 엄청 많이 움직여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반응성이 상당히 나쁜 것으로 보입니다. 링컨이 UI에 좀 더 공을 들여가지고 다음 세대를 맞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고급 브랜드들은 전부 다 OS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MBUX도 엄청나고 아우디의 MMI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비해서는 좀 링컨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지만 해상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UI 톤들도 아주 고급스러운 톤으로 잘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상당히 능력이 있는 것으로 또 보입니다. 이 차량도 코파일럿 360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 키핑 시스템인데 낮은 단계의 레인 센터링까지 되는 레인 키핑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타 고급 브랜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요 트래픽 상황을 읽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감가속을 하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회피 조향 어시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앞 차량에 급정거가 있을 때 우리가 브레이크만으로 사고를 피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는 긴급 조향을 해가지고 또 충돌을 피하는 그런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링컨 웨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스마트 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한국에는 아직까지 그 코드가 전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얼른 그 링컨 웨이가 접속이 되는 날이 오기를 또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차의 카메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보면은 후면 카메라 그리고 위성 360도 뷰가 있습니다. 360도 뷰도 상당히 이미지 프로세싱이 많이 돼 있죠. 하지만 에비에이터에서는 해상도하고 그리고 프레임이 엄청났었거든요. 근데 요 커세어는 해상도가 왜 이렇게 낮지? 그리고 180도로 후면 전면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견인 히치를 달았을 때 견인 히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카메라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상도 부분은 좀 많이 아깝고요. 프레임은 좋네요. 프레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네요. 자, 링컨 커세어의 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 핸들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에비에이터에서도 봤듯이 이 투톤 나눠져 있는 디자인이 상당히 아름답게 배치가 되어 있죠. 하지만 이 컨트롤 부위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가죽 마감 아주 기분 좋게 잘 돼 있고 코어 부분도 링컨이 아주 구조적으로 이 코어 디자인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엄지 부분만 따로 빠져 있는데 상당히 이 핸들 자체가 무슨 스마트 패드 같아요. 지금 이 조그 스틱이 양쪽에 달려 있어요. 이 조그 스틱 양쪽에 달려 있는데 지금 보면은 뒤로 가기 오케이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어떤 컨트롤을 하냐에 따라서 여기 아이콘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팅으로 가면 또 OK 버튼 따로 있고, 내비게이션 가면 또 바뀌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 크루즈 컨트롤 표시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표시를 누르면은 여기 아래쪽에 내가 어떤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아이콘들이 떠요. 이 부분에는 요 뒤쪽에 버튼이 있어서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들로 이 버튼을 컨트롤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 자체가 아주 태블릿 PC 같이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이 많고 굉장히 기능이 많아 가지고 운전할 때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을까 우려가 들지만, 너무 직관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만 아이콘들이 따로따로 보여줘서 어지럽지도 않고요. 디자인은 아마 링컨 핸들이 최고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 커세어에서는 12.3인치 디지털 가상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 그룹이 좌석 위치랑 상관없이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한눈에 운전하면서 보이도록 디자인하는 거는 또 마스터한 것 같이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핸들에서 정말 많은 조작을 할 수 있고, 그 조작하는 모든 것을 이 가상 클러스터에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를 바꿨을 때 애니메이션은 제가 다른 차량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디자인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포드 쿠가에서도 봤듯이 요 바뀌는 부분이 굉장히 센스가 있는데요. 좀 더 링컨에서는 고급스럽게 드라이빙 모드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내비게이션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봤을 때. 그런데 요 내비게이션이 클러스터 안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고급 브랜드들과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링컨 헤드업 디스플레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다른 타 브랜드보다 굉장히 커다랗게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운전하는데 아주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을 뿐더러 작은 글씨들을 보려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또 상큼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20년형 풀체인지된 링컨 커세어의 2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디자인도 상당히 아름다워요. 지금 옵션으로 들어간 블루라고 합니다. 그린이 아니고 이 블루 색상 인테리어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뒷좌석에서 특히 더 이 인테리어 색깔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이 센터 콘솔에 있는 플라스틱까지 블루 색깔로 다 마감을 해놔서 또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2열에서 볼 수 있는 커세어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 시야가 아닌가 싶어요. 2열에 앉아있는 사람이 정말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시야가 좋거든요. 1열 도어 윈도우도 상당히 크고요, 2열 윈도우, 그리고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지금 C필러 뒤쪽에 있는 윈도우가 지난 세대보다 한 3배가량 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지난 세대 C필러 뒤쪽에 윈도우가 좀 작은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번에 상당히 크게 해주면서 시야적으로는 정말 뒷좌석이 엄청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앉아서 볼 수 있는 1열 좌석 뒤쪽에 마감이 플라스틱 같은데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촉도 신경을 써준 것으로 보이고요, 좌석 디자인도 상당히 좋습니다. 2열은 좀 평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중앙이 좀 돌출돼서 올라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아주 폭신폭신해서 엉덩이가 함몰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고요. 이 센터 콘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GLC도 그렇게 마감을 해놨는데 뭐 커세어가 이 재질로 마감했다고 그렇게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에 2열에도 히팅 시트가 있어서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차징 포트가 있습니다. USB 포트가 2개가 있어서 다른 포드 그룹의 차량들에 비해서는 차징 포트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쪽에 2개, 뒤쪽에 2개 충분합니다. 그리고 차징 포트 옆에는 랩탑을 충전할 수 있는 컨센트가 있어서 차징 포트 쪽은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제가 쿠가 리뷰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번 세대 이 플랫폼 차량은 2열이 조절이 돼요. 2열이 슬라이딩이 돼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그리고 틸트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좌석을 많이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뒷좌석에 대한 배려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암레스트를 보도록 해요. 암레스트 쪽은 아주 튼튼하게 마감이 잘 돼 있습니다. 따로 수납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기믹처럼 컵홀더가 돼 있어서 공간 활용을 또 최대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관 1열 그리고 2열까지 뒷좌석까지 다 봤는데 아마 링컨의 디자인 숙련도가 엄청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커세어를 기다렸는지
저도 몸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 고급 브랜드에 눈을 돌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의 풀체인지된 링컨 커세어 리뷰 잘 보셨나요? 이번 링컨 커세어를 보면서 정말 미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엄청 분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동차 리뷰를 할 때 앞, 옆, 뒤를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어떤 차량이든 어떤 한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하지만 이 커세어는 앞, 옆, 뒤의 완성도가 최상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했던 포드 그룹의 리뷰 차량들 마감 문제를 하나씩 찾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에서는 마감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마감 쪽에서는 제가 불만을 가진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포드 그룹의 진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2.3L 터보를 가진 리저브 차량은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댑티브 댐핑까지 들어가 있어서 드라이브에서 에비에이터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섬세함을 느낄 수 있을지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또 제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인테리어 완성도가 이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지만 정말 높았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독일차와 비벼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인테리어였습니다. 하지만 OS의 업데이트가 정말 절실해 보이는 거는 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GB80, GB70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럭셔리 SUV에 대한 갈망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독3사의 가격 정책 그리고 관세 때문에 엄청 부담이 되고 호구가 되는 것 같은 기분 나쁨을 또 저희가 견딜 수 없고, 그리고 미국 고급 SUV들의 진화가 엄청나짐에 따라서 많은 한국 소비자분들의 관심이 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출시한다는 루머를 가지고 있는 이 커세어를 미리 만나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영하의 날씨에서 제가 리뷰를 지금 한 3시간가량 찍고 있는데요, 지금 사망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등골 그리고 도가니 얼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